자, 알테오젠입니다. 야, 알테오젠은 올, 특히 이제 1월부터 지속적이었는데, 특히나 5월 말 MSCI 지수 편입되고, 그러고 나서의 슈팅,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손을 놓은 것이 9월 20일이에요. 9월 20일 날, 일단 알테오젠의 투자 경고, 지정이 되는 그 구간이 되죠.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투자 경고 지정되고 주가가 좀 많이 휘청했어요. 휘청했는데 결국 그 투자 경고 끝날 무렵에 다시 이제 끝나는 시점에 신고가를 줬고 그러고 나서 또 휘청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한 방에 10%대 슈팅 나오고 하면서 다시금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36만 원에 정리해 놓고 그 정리된 것으로 사실상 유한양행 등을 들어가서 또 엄청난 수익을 냈죠.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아쉽죠.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니까. 밸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저평가 종목군들의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성장주들에 대해서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은 이렇게 알테오젠의 기준에 8월 6일 날의 기준이 27만 3천 원입니다. 9월 20일 날 차익 실현했다 33%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에 가장 착한 윤정두가 올려놓은 거죠. 8월 6일 날 진입했을까? 5월 말에 진입한 거는. 그때 기준에 18만 원대 기준은. 그러니까 차익 실현했으면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한 가격에 퍼센테이지를 줘야지 누적적으로 몇백 퍼센트 그 꿈만 같은 얘기. 그 결론은 지금 살 수 있어요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잖아. 윤정도는요. 지금 살 수 있나요 했을 때 지금 살 수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장중에 봐야지. 개풀이나 무슨 실적이 안 되는 애를 장중에 봐야지.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화면 나왔을 때 기준에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걔는 내일 갭상승이 100% 오르고 떠도 100%는 말도 안 되지만 갭상승 5%, 6%, 8%, 100, 10% 갭상승이 나와도 하이닉스는 편입할 수 있다. 6% 슈팅 나왔는데 들어가도 되나? 저평가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다 마찬가지고. 근데 방금 교육해드린 네이처셀 들어갈 수 있냐? 아니, 못 들어가지. 네이처셀은 투자 경고인데. 알테오젠 들어갈 수 있나요? 같이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욕심이 나니까 교육을 하겠지. 1월 2일 날 9만 1,000원, 9만 3,500원이에요. 지금 얼마? 40만 원을 넘겼어요, 사실. 이번 고점이 40만 2천 원이야. 300%입니다.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300% 수익이 난 거예요. 24년 2월 26일 7차 목표 주가 17만 원. 또 4월 9일에 오히려 또 17만 원에 또 사. 목표 주가 넘겼는데 17만 원, 17만 3천 원, 이렇게 17만 5천 원. 이게 5월 말이에요. MSCI 지수 편입됐을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첫 거래일에 이제 18만 9천 원. 그리고 20만 2천 원. 6월 4일 날. 그리고 6월 5일 날 23만 3천 원. 지금 생각해보면 끝만 같은 가격이지.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릴 때 VVIP 회원님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VIP나 문자반은 좀 긴가민가해서 수익이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장중에 설명을 들어야 되는 설명을 못 들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연초에 10만 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슈팅이 나와 시가총액 1위를 와. 근데 우리는 명확히 매수 신호 드리고 이렇게 매도 신호. 파란 색깔은 매도 신호예요. 28만 9,500원 매도.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어. 이렇게 31만 4천 원. 아니 28만 9천 원에 팔았다고 차익 실현했다고 31만 4천 원에 못 사나? 그런 주식이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어떻게 사고 현대차 어떻게 사요? 응? 결론은 31만 4천 원, 또 32만 4천 원
계속 매수죠. 그리고 9월 19일에 33만 5천 원. 중간을 좀 다 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36만 원 전량 매도. 요거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36만 원 다 매도. 4차 목표 주가 38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매도할래요. 매도할 거예요. 매도하고 싶어요. 왜요? 36만 3,500원 찍고 나서 눌려 내려오는데 이때 시장 조치 들어간단 말이에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 투자 경고에 지정될 수 있다. 시가총액 코스닥 1위짜리가 오버슈팅이 더 나와서 투자 경고까지 지정된다? 그거는 금융당국이 원하는 변동성이 아니잖아. 시장도 뭐 글로벌 시장처럼 3,300 사상 최대치를 넘기고 4천을 넘기고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만 유독 약해서 눌려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알테오제는 이런 이슈를 내놓았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알테오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혼날 수 있지. 야, 이 정신 차려 윤정두야. 빅파바 워커야. 이러한 라이센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변경 계약이죠. 아니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업체 바꿨고 변경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슈팅 날리고 여기서부터 무지막지한 슈팅을 날렸잖아요. 윤정두가 설정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21, 22, 23, 24 다 연속 적자예요. 올해 600억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내년에 3,500억, 지금 시가총액이 20조입니다. 많이 과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 금리를 과격하게 내릴 정도의 흐름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금리를 과격하게 내릴 정도로 경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8월 초, 9월 초에 겪어보셨죠? 금리 인하가 무슨 대박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던 친구들. 근데 결국은 금리 인하가 그렇게 대박이라는 것이 아니다. 금리를 급격히 낮출 정도로 지표가 악화된다면 그거는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된다. 그러면 그거는 힘겨워진다. 그죠? 만약에 금리를 급격히 윤정두의 생각과 다르게 급격히 인하한다 여전히 그렇게 방향이 잡힌다. 그러면 1순위로 무너질 게 프리미엄이 높은 쪽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주구장창 더 깨지죠. IT는요. IT는 펀더멘탈 대비 오른 게 없어요. 너무 저평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순서대로 조정을 받겠죠. 금융지주사들 다 무너지겠죠. 이번에 금융지주사 조정 많이 받았는데 금리에 대한 변동 제한적이면은 반등 탄력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인 부분들 놓고 볼 때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증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크게 검증 받아야 돼.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20조 시가총액에 내년 영업이익 600억 원대, 내후년 3천억 원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여다봐요. 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은 밑도 끝도 없는 호재? 아까 보여드린 그 내용? 그건 호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멘텀. 그걸 핑계, 그걸 명분으로 윗방향의 수급을 지금 굉장히 잘 주고 있는 겁니다. 윗방향에. 그래서 수급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쌍끌이든 외끌이든. 근데 얘는 지금 쌍끌이로 순매수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 그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 터지고의 흐름인데, 거래대금 막 1조씩 터졌어요, 얘가. 충분합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급감을 해서 11월 4일 날 기준에 알테오젠이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죠. 전체 시장 기준에서는 3인데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하다는 거죠. 좀 아쉽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4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기준 잡으면, 그러니까 2분기부터 우리가 전량 매도한 9월 20일 직전일까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2분기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1위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순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어도 맨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흐름 뭐 잘 보셔야 되는데, 다만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보셔야 돼.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거지. 극대형주 대비해서는. 그래서 수급 체크 포인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의 기준에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되고, 수급적인 부분,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는데, 심리는 이제 뭐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명분 설정하는 거는 이제 한 대략 10% 비중, 그리고 이제 수급이 90%, 주가의 흐름은 이제 수급 논리다. 그 말씀 드리는 건데요.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인덱스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액티브 쪽에 들어온 자금을 인덱스에 5월 말에 한 방에 다 넘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 인덱스가 편출이 되기 전까지는 종목이 MSCI 지수에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란 말이에요. 인터내셔널 약자.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 모건 스탠리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지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경지수, 매경지수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해외 업체들, 자문사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 그 비율만큼.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쪽의 경우는 인덱스 상품이에요. 대형 펀드사들, 대형 운영사들, 그쪽에서 자금이 모이면은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의 MSCI 지수를 벤치마킹해서 얘네가 비중 갖고 있는 그대로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편출이 되면 그대로 또 빼요.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자금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 아깝잖아. 그냥 그대로 있기에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대차를 해줍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물량을 대차를 해주고, 그 대차 가져간 쪽은 공매도를 계속 때린다는 게 아니고, 대차 쪽은 이제 공매도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공매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해지 상품, 그러니까 뭐 파생 상품에 대한 해지, 뭐 ELW나 요즘에 ELW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 고사된 상태인데, 뭐 ELW라든가 뭐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장래 해지가 부담스러울 때, 선물 쪽에서 매수매도 이렇게 매매해버리면 LP, 기관 투자자 LP의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자는 불편하죠. 수수료를 좀 먹으려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 상황에 매수매도 해버리면은, 현물로 해지를 하게 되면 현물은 매도를 하는 순간 매도세가 0.2% 이상이 붙죠. 예전에 0.3이었는데 지금 0.25로 낮춰졌나요? 엄청난 거예요. 파생은 수수료가 없어. 그러니까 막 뺑뺑이 돌려버려. 해치에 대한 부담. 그래서 그 부분, 그 해치를 인덱스 쪽에서 현물로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5월에 편입이 됐으니까. 공매도 풀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거래소 이전 상장, 뭐 아직까지는 뭐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나 HLB가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알테오젠이 비중이 더더욱 높아지죠.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추종하는 자금들, 그 자금들이 알테오젠의 수급 유입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수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박스를 미리 이렇게 쳐놓은 거는 블록딜에 대한 이슈다. 블록딜을 단행한 종목군들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블록딜 기준에 예를 들면은 예전 기준에 LG 필립스 LCD, 지금은 이제 LG 필립스죠. LG 디스플레이. 근데 LG 필립스 LCD가 이제 지금은 LG 디스플레이인데, 2대 주주가 필립사예요. 필립사가 2대 주주인데 26%인가 하여간 꽤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블록들은 업황이 좋을 때, 또 시장이 좋을 때 블록을 하죠. 그래 결국은 이제 블록딜을 하고 나서 굉장한 업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한 슈팅이 나와요. 업황이 좋다 해도 저평가가 아니었는데 굉장한 슈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물량을 받아간 쪽은 행복하게 엑시트하고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블록들 성공한 이후에 2020년도에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슈팅이. 그리고 블록딜이 실패돼서 이제 무너진 쪽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가 1차 블록딜 성공을 했는데 2차 블록딜에서 외국계나 기관이 안 받아갔어요. 그때 언제냐면은 네이버를 그룹 지정을 할 수 있다. 자기 자본이 뭐 5조 이상인가요? 그래 그룹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혜진 의장인가요? 하여간에 뭐 나는 그 그룹 총수에 대한 책임은 갖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지 도덕적으로. 국민들이 키워준 기업인데 본인이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 나는 휘둘리는 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블럭을 5% 미만으로 줄이려고 블럭 D를 추진을 했는데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가보다 할인해서 준다는데도 안 받아가. 그럼 장중에 더 밑에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너져 내렸죠. 단기적으로. 네이버 그 시가총액 큰 애도. 그리고 이제 뭐 락앤락 같은 경우에 블록들을 통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매각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뭐 업황도 좀 안 좋아지기도 했겠지만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근데 얘는 이제 블록딜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블록들 성공은 긍정적인 인식이 잡히는데 얘는 냄새도 무지하게 나죠. 어떤 짱구가 블록딜 주가가 9만 원에서 20만 원 넘겼는데 그 자리에서 블록을 받아가 미친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형 잡주의 주가 조작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환 물량 발행하고 해먹는 뭐 알테오젠, HLB, 뭐 대주지분 빈약한데 계속 뭐 행사하고 어찌됐든 위험 고지해드리는 거고 우리는 블록딜 성공 이슈를 긍정적으로 보고 진입을 해서 행복해진 거죠. 블록딜 단가가 20만 원 수준 4천억 200만 주.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삼성 창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한 변동이 확장됐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150만 주 이상이 남아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이 들어오면서 주가 견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당장의 실적의 연결은 지금 안 돼 있어요. 응? 시가총액 20조가 타당하다라는 타당성을 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는 여러 수식을 넣어놓고 이렇게 검색기에 터져 나오잖아요. 뭐 신상델타테크야 변동성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종목이고 뜨고 난 다음 슈팅 나오고 꺾이면 뭐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현대로템은요 추이 추세 매매가 되죠. 얘 얼마 6만 8천 원까지 올랐어. 2,400개 종목에서 종목 3개 나왔는데 1조 이상짜리입니다. 얘는 300% 오르고 얘는 100% 오르고 얘는요 뭐 기억이 안 나. 슈팅 나오고 또 뭐 무너지고 했겠죠. 그 다음에는요 바로 상한가 갑니다. 9만 원대에서 상한가 가서 13만 6,500원 그렇게 와서 어떻게 30% 이상의 수익 대단한 거지. 대주주 29% 30%면은 사실상은 대주 지분이 많은 게 아니죠. 외국인 9%뿐이 안 되고 저 상태에서 블록딜까지 단행했으니 지금 뭐 대주 지분 더 줄어들었지. 그리고 계속 떠요. 14만 3천 원, 17만 원, 18만 9천 원, 19만 원 부럽죠. 그래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살 수 있니?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되고 지금도 살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장 공략주로 오픈을 하는 거고. 그럼 내일 바로 사면 되나요? 그건 나도 모르지.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면 지금 당장 사도 돼요. 6월에 사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저런 가격에서도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이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형성이 됐다. 주말에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쓸데없는 공매도 금지 같은 거 박순혁 그런 애들 정신 나간 애들 때문에 설마 정부가 흔들리지는 않았겠지만 금융당국이 안 된다는데 정부가 금지시켰죠. 공매도. 그렇게 되면서 외국계 자금은 야 한국은 안 되겠다. 전 세계에서 공매도 금지시키는 나라 한국이 유일하게 금융당국은 멀쩡하게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그 주말 나온 뉴스가 그거라니까요. 공매도 금지시켜달라고 왜 얘기했어요? 박순혁 같은 건 나쁜 놈들이 선행매매하고 금양 이런 종목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기는 동안에 앞잡이 노릇하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쓰레기들이 선행매매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선대인하고 박순혁이 그 배터리 아저씨 걔가 지금 12조까지 올라왔던 금양 2조까지 내려와 있죠. 실체가 하나도 없죠. 근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기업이라고 헛소리하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주가가 박살나는데도 나도 샀으니까 당신들도 사세요. 지가 산 건 지가 무식해서 산 거고. 그지였는데 거짓 마케팅해서 동영상 자료 20만 원, 30만 원에 팔아먹고 그거 몇십억어치 팔아먹었을걸요. 그거 가지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153만 8천 원인 에코프로를 800만 원 간다고 해서 지금 에코프로 150만 원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몇만 원, 10만 원 깨져 있는 몇만 원짜리 업체를. 그 지가 샀다고 남들까지 다 사게 해놓고. 하여간에 왜 쓸데없는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공매도 주말 뉴스가 그러니까 결론은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못 간 것처럼 헛소리를 박순영이가 했는데 배터리가 했는데 결국은 공매도 금지시켜도 펀더멘털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그런 종목의 2차 전지, 에코프로, 삼형제 다 그 당시 대비 50% 이상씩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테오젠의 경우에 5월 말 6월 그게 20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던 그 시점에 사실 20만 원도 안 됐죠. 19만 원대, 18만 원대 뭐 5월 말. 그러니까 6월에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블록들 20만 원 전후 했던 거고 4천억. 그 4천억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주가의 변동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 머티도 4천억 블록을 쳤는데 그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해요. 뭐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을 하고 관심은 가져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테오젠은 그 이후에 지속적인 슈팅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자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고지를 세게 하면서도 매수 사이를 계속 낸단 말이에요. 검색해 계속 뜨니까. 그래야 마지막 자락에 차익 실현을 권해드리면 차익 실현 하시죠. 9월 달에 30만 원, 9월 19일에 35만 원, 9월 20일에 36만 3,500원. 9월 20일에 36만 3,500원. 그러고 나서 9월 20일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원고에서 다시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보시죠. 일단은 오늘 원고에서 보겠습니다. 네이처셀 이후에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 나옵니다. 뭐 탈퇴 신호, 재진입 신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뜨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뜨고 나서 매도 신호까지 나옵니다. 에코프로 지금 8만 원대래요, 그죠? 저걸 150만 원 간다는 거예요. 20배 오른다는 거예요. 누가? 박순혁이가. 그렇게 정신 나간 애들
자, 에코프로는 결국은 이제 탈퇴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삼양식품은 아쉽지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검색해 뜨고 자체 거래 대금을 가지고 있는 쪽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15%까지 슈팅이 나왔는데 얘는 뭐 매도 신호는 없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리가캠바이오도 우리가 이제 진입을 했고 슈팅이 나왔고 어마어마한데 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누적 수급이 매우 뛰어나요.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내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건 맞지만 그래도 대주주하고 외국계 지분 얼마 안 돼요.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뭐 리가켄바이오도 뭐 이런 슈팅 범위가 계속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기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들 쭉 진행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20일 보시면은 9월 20일에 공식적으로 36만 3,500원 이후에 전량 매도. 그리고 더 갔어요. 그리고 더 갔습니다. 근데 더 간 거는 이제 최근 내의 기준이고 10월 4일 날 그리고 10월 4일 날 얼마? 34만 8,500원. 그러니까 36만 원의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검색기에서 더 아래 가격에 떠준 흐름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8일 날 같은 경우는 재차 이제 그 탈퇴 신호가 36만 원대, 37만 원 뭐 위쪽 찍고 36만 원대 후반에 탈퇴 신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4일 기준에 오래간만에 뜬 건데 거의 뭐 신고가 40만 2천 원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39만 7천 원까지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목 나오고 마무리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이제 다시 20조를 넘겼고요. 뭐 대단한 거죠.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슈팅이 나오니까 대단하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대금 3위 4,660억인데 자체적으로 이제 그 슈팅 나올 때가 거래대금 1조씩 터졌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원체 이제 흉흉하니까 거래대금 급감한 상태니까 일단은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잡아서 봅니다. 1조씩 거래대금 터져야 되고 최소 7천억씩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면은 거래대금 3위 안에 들어오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6만 원의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검색 개선 떴는데 공식적인 매수 사인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아쉬운 거죠. 35만 9천 원 포착되고 나서의 흐름인데 아마도 35만 9천 원은 못 샀을 거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본 게 38만 원 공방이 있을 때예요. 38만 원인데 따라가지 않고 기다려보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살아나면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미국장이 뭐 0.4%대 좀 하락 기준이 좀 형성이 돼 있네요. 엔비디아 잘 뻗어 올라갔었는데 어찌됐든 11월 4일 알테오젠의 기준의 흐름 그리고 나서의 슈팅 고점에서 좀 눌리긴 했지만은 뭐 크게 뭐 무릴 수 없고 미국 쪽의 기준에 지금 이제 그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쪽 기준에 0.4%의 조정이 있습니다만 일단 뭐 엔비디아 과도한 조정받은 슈퍼마이크로 엔비디아 1.8%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으로 다시 올라온 거죠. 애플이 살짝 눌려 있고 크게 뭐 문제 있는 쪽 없어요. 그래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IT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주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조달 금리를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바이오 쪽이 움직인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옆에는 가지도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지금 고공행진인 거잖아요.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 올렸을 때가 5.25였어요. 근데 그걸 5.5까지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했을 때는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의 금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고금리에서 낮춰서 지금 5%란 말이야.
5%의 기준에 지금 금리를 낮춰서 알테오젠의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어? 유한양의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고금리에 조달되고 있는 자금은 고금리에 받아온 자금이기 때문에 채권? 아니지. 성장주 위험자산으로 가야 기준금리 5%에 받아온 자금들에 대한 이자 범위를 내고도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해석도 못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조달금리가 돌아다니니 조달금리가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날아갈 것 미친 정신 나간 소리지. 지금 바이오 날아간 거는요. 작년 7월에 5.5%까지 금리 올려놓은 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작년 7월 이후에 IT나 바이오 우리나라에서만 바이오가 미친 듯이 날아간 거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날아가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이제 IT 성장주들 아시겠어요? 바이오가 성장주고 IT는 성장주가 아닌가? 금리를 인하하는데 성장주가 날아갈 수 있어요?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재생해서 들으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어요. 잘난 척하고 방송 나와서 헛소리하고 그 꼬맹이들이라는 건 나이가 젊은 친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종국보다 경력 오래되지 않으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꼬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윤종두보다 방송 오래 나온 사람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스닥은 더 갈 것 같은데 채권금리가 올라가서 걱정된다고. 미친 정신 나간 애 아니야? 응? 잘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건 성장주가 간다는 거잖아. 위험 자산이 가는 거예요. 근데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야. 안전자산을 안 사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야. 안전자산을 안 사는 거니까 위험자산을 사는 거죠. 그럼 채권금리가 올라갈 때 박수치고 와 나스닥이 더 갈 거예요. 채권금리 내려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채권 가격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 나스닥 갈 것 같은데요. 채권 금리가 올라와서 아 이거 뭐 참 피곤한데 뭐 정신 나가네지. 근데 그조차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 우리 선생님은 훌륭하구나. 안 돼. 알테오젠의 연봉을 보여드리면서 1년의 차트입니다. 1년짜리 차트. 여러분들이 일주 월봉까지만 보시잖아요. 분봉하고. 연봉도 나와요. 이제 HTS.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야. 오른쪽이 로그 차트입니다. 연간 단위에 올라온 폭.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의 캔들을 넣어드렸어요. 응?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는 월봉의 상승장악 확인형과 상승 잉태 확인형 별거 없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저거 하나 4대 1000원 캔들 잘 배우셔도 저 수익 다 잡아먹는 거야. 얼마나 훌륭해. 저 거래대금 보이세요? 정신 나간 친구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래량이 매집이 돼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해석이 어딨어. 거래가 터지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 거래가 터져야만 올라간다. 그 얘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지금은 굉장히 확장이 됐잖아요. 컴퓨터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또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똑같은 100만주가 아니에요. 알테오젠 10만 원일 때 100만 주면은 1000억입니다. 40만 원일 때 100만 주면 4천억이에요. 에코프로 작년 1월 말에 11만 9천 원이 저점이에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만 원 잡읍시다. 100만 주 터지면 1000억입니다. 불과 2, 3, 4, 5, 6, 7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5배 올라왔죠. 그러면 에코프로 150만 원에 100만 주면 얼마예요? 1조 5천억이에요. 근데 거래량을 따져요? 바보인 거지. 뭘 따져요? 거래 대금을 따져야죠. 거래 대금이 수반된 슈팅이다. 단기 과열 지정 예고나 투자 경고 없이 자연스럽게 잘 옮들어가다가 9월 20일 이후에 투자 경고 한번 지정이 되고
그때 쉬어간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는 밀림에서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릇한 게 유한양행입니다. 우리는 그 유한양행에서도 수익을 다 잡아냈죠. 개배된 목표주가 보이세요? 저 과거치에 주봉에서 1차 갭목표 10만원, 2차 13만원, 그게 40만원 갔어. 19만원, 22만원 개배된 목표주가, 저게 40만원 갔다고. 그리고 차익 실현했으면은 스타트를 다시 잡아갖고 수익률을 설정 잡아드려야죠. 그죠? 요 4대 천원 캔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색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공부하실 분들은 이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 동영상 자료까지.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종목 검색기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거 기초자료 받고 싶어요. 이 수급에 대한 해석하고 싶어요.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검색기 나오게 된다면 검색기 갖고 싶어요. QR코드 찍으세요. 유튜브 보신 분들 QR코드 찍으시고. 저 기준거래량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 공부하고 싶어요. 진짜? 공부해서 이런 수익 좀 내보실래요? 이 수익 범위들이 그냥 나오는 수익이에요? 아니잖아. 이 수익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수익이에요? 이 수익 범위들이 전부 검색기에서 떠주고, 또 검색기에 떠준다는 거는 교육 자료에 그 교육 내용이 다 압축돼서 알고리즘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검색기에 이런 식으로 97,700원입니다. 13만원입니다. 상한가. 여기서도 또 슈팅. 이게 40만 2천원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세요. 여기 보시면 고려하연 뭐 한미 사이언스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어. 네이처 셀까지. 하이닉스는 안 들어있겠어? 하이닉스? KBS 방송 나가서 작년 10월 말에 IT 그 초전 박살 날 때 하이닉스 12만원 하고 있을 때 연말까지 30만원 봅니다. 사상 최대치 실적 봅니다. 미쳤다고 그랬지. 다들 2차 전지 사라고 그랬지. 이거 뭐 명확히 써 있잖아. 2차 전지? 이때 매도, 전략 매도하라 그러면 돌 맞았어. 근데 다 올려놓잖아, 저렇게. 반도체를 보라 그러고. 무조건 SK 하이닉스. 변동성 종목 보려면 한미 반도체. 그때 얼마였어? 5만원, 6만원. 삼성전자는요? 저 당시에는 삼성전자 안 했어요. 하이닉스의 기준을 잡아드렸지. 그리고 나도 검색기 받고 싶어요. 아무거나 누르세요. 요 메뉴에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르시면은 요 밑에 이렇게 나와요. 더보기. 요 밑에 여기. 선착순 무료 배포 있잖아. 이 누르시면 돼. 그러면 네이버 설문조사에다가 신청하시면 돼. 네이버 쪽에. 그리고 나서 뭐 채팅하시면서 장중에 실시간 전략 받고 싶어. 그럼 네이버 밴드 또 텔레그램 여기서 이제 동영상 다 올려드리니까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도 들어오시면은 홈페이지까지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실시간 채팅까지 찾아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카톡 그 1대1 채팅이 있으니까 요걸로 여기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여기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료를 드릴 수 있지. 이해되세요? 여기다 신청 안 하고 여기다만 신청하면 자료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셨어. 그러면 이제 먼저 말을 거셔야 돼. 이거 누르면 1대1 채팅방이 열리거든. 그렇게 해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 이러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1대1 창으로. 1대1 창으로. 이분들처럼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어제 벌써 하셨네. 야간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 그리고 요 신청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자료 주세요라고 메뉴에 있으니까 상단에. 좀 능동적이셔야 돼. 뭐 자료 주세요, 검색기 주세요 하셔야지. 검색기 여기 신청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인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 그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나는 교육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머리 아파. 내가 윤정도 머승부 세경 줄 테니까 세경 줄 테니까 나도 알테오젠 잡아줘봐. 나도 좀 네이처셀 잡아줘봐. 이거 명확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알테오젠입니다. 93,500원 17만원 목표 17만원 계속 매수. 그러고 나서 매도 신호 이렇게 얼마에? 28만 9,500원에. 그리고 31만 4천원에 접히면 오히려 위로 위로 더 위에서 살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밑에서만 산다? 아니지. 이날 이후에 공식적인 매수 사인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렁거림이 있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한 이후에 36만 원 이탈 시에 차익 실현 이렇게 돼 있잖아. 이날 이후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고 주가가 눌리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재편입을 잡아들이진 않았어요. 검색기에서는 뭐 종종 떴죠. 대신에 이제 우리는 또 유한양행에서 굉장한 수익을 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그러면 편입할 수 있었느냐 기준 다시금 보시면 돼요. 4월 5월 이렇게 해서 계속 9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30만 원대 중반까지도 계속 매수인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범위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 미끄러질 때 또 바닥에서 과하게 또 밀린다면 손절 범위까지. 요게 이제 그 펩트론으로 기준을 잡아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반기 기준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 빠르게 그냥 넘길게요. 뭐 지금 알테오젠 내용이니까 상반기에 43,000원에 뜨고 이렇게 재진입 신호, 탈퇴 재진입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진입 이후에 16% 수익 내고 재진입이라는 거는 탈퇴가 됐으니까 재진입의 신호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22.53이에요. 우리는 15%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46,000원대 차익 실현한 거야. 그 다음에 52,400원에 떠요. 냅두면 되지 왜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매도 신호는 팔아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진입 이후에 재진입 그리고 탈퇴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18% 이상이야. 어떻게 해야 돼? 차익 실현. 얼마? 58,000원대죠. 58,000원대. 그리고 재편입 69,000원. 아이 바보 윤정도 냅두면 대박인데 이걸 자꾸 팔라 그래가지고 니 확 그냥 막 그냥 아니야. 팔아야 돼.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 이유는 이래요. 나중에 뭐 일반 차트 한번 더 볼 텐데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여기 뭐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죠. 거래 터진 요 장악형일 때 거래 터진 요 흐름에서 요런 데서 꼬리가 달리는 순간마다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럴 때 한번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여기까지 꼬리 달린 거거든요. 이따시만한 양봉 크기 이만한 거 아니야. 그때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래야 이런 폭락을 안 겪는 거야. 투매했더니 날 버리고 또 가더라? 아니지. 이게 네이처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윗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는 요게 상한가 기준 이렇게. 거래 터졌죠. 거래 터져서 들어가든 장악형이어서 들어가든. 근데 저기서 차익 실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고점 대비 53%의 폭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9월 11일 날 재차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가 양봉이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저게 꼬리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착되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는 거야. 자, 포착돼서 안 돼서 됐죠. 그리고 탈퇴 차익 실현했지. 결론적으로 10월 7일 날 공시 나오고 나서 10월 8일부터 슈팅 상한가 장중에 찍고 어마어마했잖아요. 59,000원 아니야. 58,200원인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59,000원, 62,000원이니까 얼마가 104,000원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자리에서 따버린 거야. 계속 뜨죠. 그럼 계속 뜨면은 그때 공략하는 거야. 103,900원까지 갔나? 정확히 10월 17일 104,500원까지 갔네요. 10월 17일 날 104,500원 찍고 탈퇴죠. 전량 매도 끝. 공식적으로 10월 17일 날 전량 매도 끝. 그날 이후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 10월 8일 날 뜨고 그러고 나서 이런 슈팅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이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이런 때 다 차익 실현 신호 나올 때 정리. 그래야만 이런 폭락일 때를 피해가는 거예요. 거래 있어요 없어? 없죠. 거래 요날 터진 날은 뭐예요? 개파락 이후에 양봉일 때 의미 없어요. 그럼 얘는요. 여기 꼬리까지 해서 양봉. 응? 양봉. 요날 하루 반짝 뜬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인 거야. 요런 데는 안 들어가는 거야 사실. 캔들 크기가 작죠.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을 원하는 거 아니죠. 장대 양봉을 원하죠. 장대 양봉. 그리고 저 메뉴에 뭐가 있어요? 꼬리 있잖아. 꼬리. 꼬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드린 거예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밀려. 여기서 거래가 뭐 이런 식으로 9월 11일처럼 터지고 돌리면 그러면 연속선상에서 신고가까지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거래의 기준에 잘 보시면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기준 거래량을 얼마를 잡아놨어요? 응? 그냥 막 잡아놓는 게 아니거든. 150만 주를 잡아놨어요. 150만 주. 그죠? 알테오젠 기준 거래량. 그게 왜 150만 주냐? 여기까지의 거래량을 설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사실. 8월 6일 날은 삼성창고를 통해서 5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록딜 물량 중에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그 흐름은 100만 주 수준, 그리고 요게 이제 한 150만 주 수준, 160만 주. 그래서 요 거래량을 수반하는 높이만큼 기준으로 신고가를 잡아줘야 되니 저 정도 거래는 터져줘야 된다. 원래는 거래대금이 1조까지 터진 종목이라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낼 때 거래대금이 역시 마찬가지로 1조 수준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어요. 거의 뭐 반토막 이상. 거래대금 코스닥도 5조 미만인 날들이 2020년 이전에나 좀 있었지 2020년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엔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거래대금 5조 수준이에요. 유가증권 시장도 10조 미만 7조 8조예요. 그래서 최근 내의 거래 기준 수준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날 이제 150만 주가 채 안 터졌죠. 11월 4일 날. 근데 그 부분을 기준 거래량에 맞춰서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었느냐. 150만 주가 안 됐단 말이에요. 대처할 수 있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준 거래량 설정해드리고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소 1,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근데 알테오젠 시가 총액이 1인데 1,500억 갖고 되겠냐고. 오늘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70%. 가장 최근 그러면은 160만 주였단 말이야. 그럼 100만 주만 기준 잡아도 돼. 근데 100만 주 가지고는 4천억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신고가를 넘기는데 그래서 150만 주를 잡아드린 거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100만 주로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100만 주 기준이다 그러면은 오늘 기준에서 그러니까 11월 4일 기준에서 기준 거래량 100만 주면은 작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신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밑에 있던 거잖아요. 신고가 대비. 그러니까 100만 주 정도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9시 10분에 10%, 9시 반에 20%, 10시에 30%. 그리고 양봉이면 된다. 그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준에 사실상 슈팅이 나온 거는 10시부터예요. 시초가가 눌려져 있었고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9시 10분에 10만 주 택도 없죠. 9시 반에 20만 주 택도 없죠. 근데 10시에 30만 주 터지고 양봉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더 깊게 내려가기도 했다가 슝 프로그램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36만 9천 원에 검색해 뜬 거죠. 36만 9천 원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초가 나온 김에 들여다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36만 원 차익 실현했으니까 또 프리미엄 먼저 주고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한 템포 제가 늦게 봤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템포에 또 보게 됐죠. 얼마 38만 원 공방일 때. 어찌됐든 슈팅이 나와서 쭉 뻗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에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바로 검색해 뜬 거예요.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방금의 그 교육 내용이 그게 바로 검색해 뜬 겁니다. 요 교육의 내용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하나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는 방법.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동영상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뭐 한미사이언스야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여기 요 공간 더보기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검색기 신청부터 빨리 하시고 그리고 나는 아우 저 공부해서 되겠어? 아 나 공부보다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저 검색기도 윤정두가 만들었고 동영상도 윤정두가 찍고 있고 종목도 윤정두가 설정하고 나 함께 할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산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세요. VIP 3 플러스 2개월을 하시느니 VVIP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 꾸려 나가시면은 뭐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수익 범위의 기준은 뭐 알테오젠의 저 수익 범위만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보시면은 공부 무지하게들 하셨어요. 뭐 알테오젠 저 수익 범위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키리우스님. 1탄부터 5탄까지 아까 보여드렸었죠. 홈페이지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프리미엄 교육 이걸 다 들으신 거예요. VVIP 회원인데 110만 원씩 5강을 다 들은 거예요. 이게 9시간짜리 5개거든요. 45시간. 그러니까 젊은 분이에요. 젊으세요. 그때 30대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3년 저랑 함께 하시고 독립하셨습니다. 1탄부터 5탄까지 교육 다 받았습니다. VVIP 가입해서 전체 포트 못 따라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키리우스님 연간 단위 계좌 수익 246% 월별로 거의 뭐 마이너스 없이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독립. 문나님 3억 계좌 가지고 1년 가입 딱 하셨죠. 3억 계좌 가지고 1년 가입 딱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1억 수익 내서 나 증권계좌에 처음으로 출금해 봤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놀부파 선생님. 여기 보면 에코프로 BM 70주에서 100주로 채우고 존버 들어갑니다. 이때가 언제냐고. 작년 초반이겠지. 어마어마한 슈팅에 어마어마한 수익.
1년 교육비 이번 달에 만에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서 손글씨로.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시는 케빈님, 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수익을 잘 내시는데도 공부. 응? 이런 수익 범위들. 공부하기 싫은 사람 다 모여라, 태민이님. 200억 운영에 200억 주식만. 지금은 쉬고 계시지. DB하이텍 거래대금도 없는 거 윤정두가 좋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60억을 사버린 거야. 다행히 잘 차익 실현하고 배당까지 받고 나왔는데 하루에 2,400만 원짜리 일주일 빌려서 남태평양이시겠죠, 여기? 가족여행 가시고. 인생 뭐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분이 공부하시겠어? 응? 하소부덕 선생님 공부하시겠어? VVIP 가입하셔서 리딩 받고 그냥 펜트하우스 구입 꿈이었는데 바로 펜트하우스 구입하셔서 안녕 빠이빠이 나중에 봐요. 그리고 복귀 안 하셨어. 그게 남는 거지. 응? 이런 수익 범위들 공부해서 스스로 내실 수 있고 아니면 리딩 받고 응? 윤정도 머슴 세경 멋들어지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행복해 하시지. 우리 아빵님도 4년 5년째죠. 꼬박꼬박 이제 연 단위로 딱딱 결제하시고 그래야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야. 응? 이런 수익. 정조광 선생님 지금 뭐 듣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교육 받는다 그랬다가 또 나 교육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아쉬운 게. 왜 이런 수익을 다 날려버려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이 포트 그대로만 갖고 있었어도 엄청난 수익이신 건데 7월 17일 날짜 기준으로 황태자님. 하여간에 이런 수익 범위들 부러우시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이 포트의 80%의 이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 요 수익 범위들 나중에 한번 다 참조하셔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능동적이셔야 된다. 어떤 걸 하시더라도.